제2강 에노히락의 본성. 인간은 천기를 접하면서 에노히락의 본성이 생깁니다. 네 가지 본성 중 오직 한 가지만 있고 나머지는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네 가지 중 한 가지가 유난히 강하게 반응하며 나머지를 이끌어갑니다. 에노히락의 본성에 대한 동해수세 보원의 정의는 서로 속이는 것을 들으면서 슬퍼하는 게 태양인의 애성이다. 서로 무시하는 것을 보면서 화를 내는 게 소양인의 노성이다. 서로 도와주는 것을 냄새 맡으며 기뻐하는 것이 태음인의 희성이다. 서로 보호해 주는 것을 맛보며 즐거워하는 것이 소음인의 락성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성은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 공동체를 지켜보며 생기는 마음입니다. 서로라는 말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의미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각자 민감도가 다른 이목비구로 감지하여 각자 다른 방향으로 느끼는 것이 바로 본성입니다. 애성, 노성은 공동체 내에 부정적인 것을 먼저 인지하여 느끼는 양인의 마음이고, 희성, 락성은 공동체의 긍정적인 것을 먼저 인지하여 느끼는 음인의 마음입니다. 각 체질별로 본성을 살펴보면은 태양인의 애성은 서로 속이는 것을 들으면서 슬퍼하는 게 태양인의 애성입니다. 자, 태양인은 귀로 듣는 것이 발달해서 천시에 민감합니다. 천시는 큰 흐름을 아는 것인데 어떤 일의 근원적인 이유와 흐름을 높은 곳에 올라서서 듣는 것처럼 직관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런 귀를 가진 사람은 사람들이 바로 앞도 제대로 못 보면서 어설픈 해결책을 손에 쥐고 흔들고 있는 모습이 서로 속이고 있는 불쌍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문제의 근원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서로를 속이고 사기치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 이게 태양인이 느끼는 슬픔이고 애성입니다. 이렇게 태양인의 애성은 현상 그 너머까지 종합적으로 인식하면서 나타납니다. 높은 곳에서 한눈에 보는 것처럼 전체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있는 일들만으로 아웅다웅하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양인의 애성은 자신을 위한 슬픔이 아니고 타인을 향한 애달픔이고, 그래서 잔잔하고 부드럽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태양인이 애성으로 하는 말들은 현상에 매몰되어서 당장의 일로 아웅다웅하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들리기는 힘듭니다. 더구나 태양인은 구체적인 현상에 녹아있는 추상적인 결론을 주장하게 되므로 사람들은 태양인의 말을 이상적인 헛소리로 치부하고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니 태양인은 이런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설득하여 성공적으로 끌고 가면 혁명적인 변혁가가 될 수 있지만, 화만 내다가 주저앉으면 주정뱅이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소양인의 노성은 서로 무시하는 것을 보며 화를 내는 게 소양인의 노성입니다. 소양인은 눈으로 보는 것이 발달해서 새해에 민감합니다. 새해는 친분이 없는 사람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모여진 관계이므로 암묵적인 관례보다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으로 보아서 상황을 파악하는 소양인은 새해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보이는 부분까지 빠르게 볼 수는 있지만 듣는 것만큼 종합적이지는 않습니다. 듣는 것은 산이 막혀 있어도 들을 수 있지만 보는 것은 그렇지 못합니다. 즉, 정보가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 넘어 문제의 근원까지 파악하지 못하지만 당장 눈앞에서 일어나는 불합리한 일은 잘 파악이 됩니다.
불합리한 일들은 서로 존중하지 못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소양인의 노성은 이런 불합리한 것들,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것, 남을 억압하고 무시하는 것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 인식하는 소양인은 이렇게 관계의 상태에 민감합니다. 소양인은 그런 관계들이 무시나 억압 없이 정상적일 때 눈에 거슬리지 않게 됩니다. 노성은 눈으로 보는 것에 민감하므로 항상 사람들의 상황과 감정을 살피게 됩니다. 안 좋은 게 보여서 노성이 일어났지만 아직은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상황인데다가 역설적으로 사람들을 살피는 것 때문에 노성은 아주 부드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소양인의 이런 살핌은 화를 성질껏 내뿜기보다는 적절한 수준에서 절제하고 타협하고 배려하게 하며 문제를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경륜의 지혜가 있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경륜에 있는 사람은 적절하게 화를 내고 격려하고 배려하면서 상대가 일어설 수 있게 도와줍니다. 소양인의 노성은 경륜의 지혜와 같은 이미지입니다. 태음인의 희성은 서로 도와주는 것을 냄새 맡으며 기뻐하는 것이 태음인의 희성입니다. 태음인은 냄새를 맡듯이 정보를 축적하여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어느 정도 정보가 축적되기 전까지는 태음인은 판단을 하지 않고 정보를 쌓아가다가 비로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정보를 한참 누적한 후 판단을 하려면 나쁜 걸 예민하게 캐치하는 까다로운 사람보다는 웬만한 거는 두리뭉실 넘어가 줄 아는 여유와 너그러움이 있어야 합니다. 태음인의 희성은 이러한 너그러움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서로 돕는 것을 냄새 맡듯이 감지하여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서로 돕는 것을 기뻐하는 희성은 상대의 잘못이나 부족함을 눈감아주고 포용하며 나누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생활에서는 뭐만 생기면 주변 이웃들에 나눠주려 하고 그런 와중에 생기는 화목한 분위기를 흐뭇하게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소음인의 락성은 서로 보호해 주는 것을 맛보며 즐거워하는 것이 소음인의 락성입니다. 소음인은 입으로 맛을 보듯이 세밀하게 살피는 깊은 지성의 힘이 있습니다. 소음인은 깊은 지성으로 현상을 깊이 파고들어서 문제의 근원까지 접근합니다. 각각의 현상들을 깊이 분석하여 그 속에 흐르는 원리를 통찰해 나가는 방식이므로 구체성과 세밀함이 높습니다. 그런데 소음인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여 몰입하는 게 즐겁습니다. 연구실에서 하루 종일 혼자 연구해도 즐겁고 하루 종일 혼자 바느질을 해도 좋아하는 일이라면 즐겁습니다. 소음인의 락성은 이렇게 한 가지 일에 몰입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사람 관계에서도 가볍게 만나는 것보다는 서로 보호하며 긴밀하게 그리고 알뜰히 챙겨주는 관계로 지내는 것을 보며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보호한다는 것은 긴밀함을 의미합니다. 앞서 서로 도와주는 걸 기뻐하는 태음인의 희성과 비교하면 서로 보호하는 소음인의 락성이 훨씬 긴밀하게 밀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호한다는 것은 마치 보디가드처럼 서로 긴밀히 밀착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즐거워한다는 것도 깊이가 있는 소음인의 기질이 반영된 것입니다. 어떤 일을 기뻐하는 사람보다 즐거워하는 사람이 더 깊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소음인은 대충 하는 일에는 즐거움이 없고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좋아하는 일이 아니거나
체력이 딸려서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시작을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몸이 힘들 때도 대충 해야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 무슨 일을 시작할 때는 계획부터 완벽히 구상 후에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깊이 몰입한다면 깊이는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폭이 좁아집니다. 소음이는 인식의 폭이 어느 정도 넓어질 때까지는 전체적인 상황과는 어긋나는 외골수적인 판단을 하거나 눈치가 부족한 행동들도 잘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식의 폭이 넓어질수록 구체성의 바탕을 둔 통찰력이 생기게 되므로 뭐든 깊게 이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본성의 마음은 그냥 생겼다가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질까요? 현대의학은 몸과 마음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하여 생각해오던 경향이 많았지만 이제는 기계적 분리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합니다. 동양의학은 전통적으로 마음과 몸의 관계에 대해서 현대의학보다는 일체론적인 인식을 보여주었지만 사상의학은 그에 더해서 마음이 몸을 지배하고 조율한다는 강력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마음은 자율신경에 의해서 온몸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내장기관과 면역계, 순환계, 호르몬계는 모두 자율신경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마음은 심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심장의 반응은 자율신경계를 주도하며 이끌어갑니다. 즉, 마음에 의해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 심장이 사장을 지배하는 총사령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한방 이론에서는 폐비간신의 사장과 심장이 동일한 무게를 가지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상에서는 심장으로 대표되는 자율신경이 폐비간신의 사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사상에서 폐비간신이라고 말을 할 때는 사실은 심장의 지배를 받는 또는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는 폐비간신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즉, 마음 상태에 따라서 자율신경에 의해서 신체 대사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은 심장과 폐비간신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기관과 조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조절될까요? 사상에서 말하는 폐비간신은 단지 그 장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장과 관련된 무리를 통칭하여 말합니다. 같은 무리라고 해서 무슨 지당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폐비간신은 폐지당, 비지당, 간지당, 신지당, 폐의 당, 비의 당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폐비간신은 대사 과정에서 자신의 무리를 먼저 자양한 후에 전체 대사순환에 참여하게 됩니다. 즉, 폐지당의 경우에는 폐의 기는 폐지당인 위완, 혀, 귀, 두뇌, 피부를 먼저 자양한 후에 전체 대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비지당, 간지당, 신지당도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결국 심장과 폐비간신은 인체 모든 부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으며 사상에서는 심장과 폐비간신이 모든 대사를 주관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노히락의 본성이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폐비간신과 그와 관련된 무리들의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본성이 만드는 기의 흐름, 대사의 흐름에 기인합니다. 본성은 자율신경계에 작용해서 일정한 기의 흐름, 대사의 흐름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폐비간신에 영향을 미칩니다. 에노히락의 본성은 직승, 행승, 방강, 함강의 기의 흐름을 만듭니다. 가만히 보면은 에노히락의 성질대로 기의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애성은 들으면서 생기고 듣는 것은 멀리 뻗어가며 들을 수 있으니 애성의 기운은 곧바로 직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래서 애성으로 인한 기는 맨 아래쪽 신장에서 맨 위쪽에 있는 폐로 쭉 직승합니다. 애성은 직관으로 문제의 근원을 알고 슬퍼하는 것이니 혼란스러운 머뭇거림이 없이 머리끝까지 쭉 올라갑니다. 노성은 화를 내는데 크게 품으면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서로 무시하는 것에 굳건히 화를 내지만 화를 확 펼치지 않고 주먹을 감싸지는 것처럼 사람들을 품어줍니다. 잘못된 것에 빠르게 반응하지만 상대의 잘못을 잘 이해하고 잘못을 고칠 수 있도록 적절히 배려를 해줍니다. 노성의 이런 성질은 기를 행성하게 합니다. 행성은 비스듬히 올라가는 것입니다. 간 쪽에서 비장 쪽으로 비스듬히 감아지듯이 올라가는 것이 바로 행승입니다. 희성은 기뻐하는 것인데 순간적으로 확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흐뭇한 미소와 함께 부드럽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기뻐하면 기가 잔잔하고 부드럽게 가라앉습니다. 이때 좁은 범위로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넓게 퍼져서 내려갑니다. 이것이 방강입니다. 희성은 비장에서 간으로 퍼지듯이 비스듬히 방강하는 기운이 생깁니다. 락성은 즐거워하는 것인데 즐거움은 깊이 좋아할 때 생깁니다. 깊이 좋아하니 기운이 편안하게 가라앉는데 넓게 퍼지면서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좁고 길게 가라앉습니다. 이것을 함강이라고 합니다. 낙성은 폐에서 신장으로 쭉 가라앉는 함강의 기의 흐름이 생깁니다. 본성으로 인한 폐비관신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본성은 공동체를 바라보며 느끼는 것입니다. 아직은 자기 자신과 직접적인 연관은 적은 상태입니다. 즉 본성에 의해서는 코티솔과 아드레날린이 폭발적으로 분비될 일은 적고 대체로 부드럽게 분비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대부분 본성은 잔잔하고 부드럽게 표현되고 그래서 본성에 의한 기의 흐름, 대사의 흐름도 잔잔하고 부드럽게 나타납니다. 기의 흐름이 부드럽게 움직이면 기가 도달하는 곳이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본성에 의한 기의 흐름은 기가 도달하는 곳의 장기를 활성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인의 애성이 떠오르면 애성으로 인한 기의 흐름은 신장에서 폐로 직승합니다. 쭉 올라갑니다. 근데 부드러운 기가 폐에 도달하기 때문에 폐가 활성화됩니다. 그러므로 태양인은 애성에 의해서 폐가 활성화되어서 폐가 대한장부가 됩니다. 여기서 대하다는 의미는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기능이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소양인의 노성이 떠오르면 노성으로 인한 기의 흐름은 간에서 비장으로 이렇게 행성합니다. 비스듬히 올라갑니다. 소양인은 부드럽게 행성하는 기가 도달하는
비장이 활성화되어서 비장이 대한장부가 됩니다. 태음인의 희성이 떠오르면 희성으로 인한 기의 흐름은 비장에서 간으로 부드럽게 방광합니다. 태음인은 방광하는 기가 부드럽게 도달하는 간이 활성화되어서 간이 대한장부가 됩니다. 소음인의 락성이 떠오르면 락성으로 인한 기의 흐름은 폐에서 신장으로 함광합니다. 소음인은 부드럽게 함광하는 기의 흐름이 생기고 기가 도달하는 신장이 활성화되어서 신장이 대한장부가 됩니다. 대한장부와 용모사기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태양인은 폐로 상승하는 기운으로 인해서 폐기가 강하고 폐기는 폐지당인 위완, 혀, 기, 두뇌, 피부를 1차적으로 순환합니다. 그래서 태양인은 기가 크고 발달했고 목소리가 크고 걸걸하고 머리가 크고 목 뒷덜미가 튼튼하게 뻗어 있고 피부가 좋습니다. 직승하는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눈꼬리가 올라가 있고 이마가 넓고 안광이 빛나며 인상이 강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이재마가 있습니다. 소양인은 대한 비장의 기운이 비지당인 위, 젖가슴, 눈, 배려, 근육을 1차적으로 순환합니다. 그러므로 위장의 기운이 강해서 폭식을 잘하고 가슴과 근육이 발달하므로 어깨가 넓은 편입니다. 비장의 기운은 눈으로 반영되고 눈을 중심으로 상승하는 기운이 강하므로 눈끝이 올라가고 날카롭고 이마가 돌출되었고 인상이 야무집니다. 눈 아래쪽은 기운이 약하므로 코끝이 얇고 예리하고 입술이 얇고 작고 턱이 뾰족하고 역삼각형을 띠게 됩니다. 태양인과 소양인은 용모사기에서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인이 좀 더 높은 곳까지 기가 상승하기 때문에 기, 목 뒷덜미, 머리 이런 데 특징에 주로 몰리고 소양인은 주로 흉곽, 어깨, 턱, 눈으로 특징이 몰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태음인은 간으로 부드럽게 하강하는 기운이 생기고 간이 활성화되면 간의 기운은 간지당인 소장, 배꼽, 코, 허리, 살집을 1차적으로 흐릅니다. 그러므로 소장에서의 흡수력이 좋아서 배꼽 둘레, 배둘레가 발달하고 허리가 두툼하고 살집이 잘 생깁니다. 또한 코를 중심으로 하강하는 기운이 강하므로 코가 크고 뭉툭하고 얼굴이 넓적하고 입술이 두껍고 하악 아래턱 부분이 중후하고 사각형 얼굴이 많고 그리고 코 위쪽으로는 상승하는 기운이 약하므로 눈이 크고 순하고 눈 흰자위가 흐린 특징이 있습니다. 소음인은 신장이 활성화되면 신장의 기운은 신지당인 대장, 전응, 입, 방광, 뼈를 1차적으로 흐릅니다. 그러므로 대장에서 배출을 잘하고 소변을 잘 참고 통뼈가 많고 성호르몬이 발달하며 입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소음인은 입을 중심으로 하강하는 기운이 강하므로 얼굴이 상하로 길며 가름하게 되고 입 위쪽으로는 상승하는 기운이 약하므로 코가 작고 코가 아래로 처져 있고 눈매가 처져 있고 눈에 광택이 적고 이목비구가 오밀조밀 작습니다. 인상은 유순하고 그리고 섬세한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용모사기를 보는 것은 체질을 보는데 굉장히 유용하지만 여러 변수들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평생을 공부해 나간다는 생각으로 종합적으로 살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사와
체질별 감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